1992년 일본 도쿄. 화창한 날씨 속 구름 사이로 알 수 없는 빨간 물체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체는 풍선이었고 거기엔 사람이 매달려 있었죠.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던 남자 스즈키 요시카즈. 피아노 조율사의 아들로 태어나 음악교재 판매 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여러 음악 사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해 5억엔이라는 어마무시한 빚을 떠안게 됩니다. 그렇게 빚에 쫓기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던 그는 아주 황당한 발상을 하게 되죠.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면 그걸로 유명해져 후원금도 들어오고 빚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은 스즈키는 대형 풍선 4개를 구입해 의자와 연결했고 그걸 판타지오라고 불렀죠. 그리고는 자신의 프로젝트와 판타지오를 홍보하고자 89년 요코하마 박람회에 출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람회 자체가 흥하지 않았을 뿐더러 전시된 위치도 좋지 않아 결국 스즈키의 홍보는 폭망하고 말죠. 그러던 1992년 4월 17일 깜빵에 있을 줄 알았던 스즈키가 판타지오와 함께 타마가와 하천에 나타납니다. 세상 모두가 관심을 주지 않자 그는 자신이 직접 날기로 결심한 것이었는데 그는 경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00km나 떨어진 치바현 쿠주쿠리 해안을 향해 날아갔죠. 그런데 그때 날아오른 지 40분이 지나 5600m 상공까지 올라간 스즈키는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높이에 겁을 먹고 풍선 한 개를 잘라 비상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20분을 더 날아가던 스즈키는 출발지에서 24km 떨어진 한 민가 지붕으로 떨어졌죠. 애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예상했던 상황. 그런데 스즈키는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あの風船で太平洋を横断するっていうのが最終的な目的だっておっしゃってたんですけども、まあこれからちょっと考えますけど、でも今日5600メートルのとこにいた時に、これはできるなと思いました。 풍선을 타고 태평양 횡단을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 그렇게 7개월 후인 1992년 11월 23일 스즈키의 전화를 받은 대학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언론사들은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호에 모입니다. 그곳에는 26개의 풍선과 바구니로 연결된 업그레이드 판타지오가 있었고 경찰들은 지난번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하고자 강하게 그를 만류했죠. 하지만 스즈키는 단순한 시험 비행이라 주장하며 새로 만든 판타지오를 잠시 띄웠다가 다시 착륙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늘로 날아오르던 스즈키는 갑자기 지상과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렸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죠. 그렇게 그는 10,000km나 떨어진 미국 네바다주로 향합니다. 제트기류를 타고 40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이라 예상했던 스즈키. 그는 산소 마스크, 방한복, 경위도 측정기와 고도기 등을 챙겼지만 정작 고도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를 정도로 관련 지식이 전무했죠. 게다가 비닐 풍선이 추위에 얼마나 버틸지, 풍선 속 헬륨이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등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스즈키는 보란듯이 가족에게 연락해 아침 해가 아름답다 라며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틀 후인 11월 25일 판타지오로부터 SOS 신호가 발신됩니다. 이에 해상보안청은 곧바로 수색대를 출동시켰고 미야기현 긴카산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생사를 알리고 싶었던 것인지 수색기를 보며 멀쩡히 손을 흔들었고 이내 구조 신호를 꺼버렸죠. 그렇게 구름 사이로 사라진 스즈키는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스즈키의 소식이 끊기자 일본 당국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스즈키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실종된 지 7년이 지난 1999년 스즈키 요시카즈는 자동으로 사망 처리되었죠. 당황스러운 발상으로 풍선 아저씨 돈키호테라 불리던 스즈키 요시카즈. 관종인지 모험인지 모를 그의 계획은 훗날 노래와 연극, 책 등으로 여전히 알려지고 있지만 2019년 현재까지 그의 모습과 판타지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영상은 류유키님, 서린님,
아이메드님, 제이님, 라이트그리님, 정민영님, 현율님, 무적태풍쭈니님, 하늘나라님, 푸른거북이님, 에이핑크 만세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훗날 제작될 이집트 신화 캐릭터 디자이너 섭외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